안녕하십니까. 제43회 국학원 학술대담 사회를 맡은 국학연구소 연구위원 오보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한국의 홍익 리더십을 주제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담의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 공보국 NGO인 국제뇌교협회 사무국장이시고 브레인 잡지 편집장이십니다. 또 해외에서 BTS 대학으로 불리는 곳이죠.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장내혁 교수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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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급 공무원 출신으로 전 국토교통부 영주 국토관리사무소장에 오르신 최초 여성 기관장이셨고 또 현 사단법인 국학원 대외협력이사이신 국학연구소 연구위원 박금혜 박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으나 그 이후 체계적인 방역과 의료진들의 희생적인 봉사,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체제 대처, 전 국민의 단결된 분위기 등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상용품 사재기 등을 하지 않으며 매우 단합되고 질서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홍익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성공 사례와 또 홍익 정신의 상관관계를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내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모델 국가로 주목하고 있고 특히 한국인들의 남다른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당군일의 코리아 브랜드가 이렇게 가장 부각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코로나19의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화까지도 얘기되는 방역의 모델 국가가 우리 또 한국이라는 건 좀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 지점들이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초기에는 말씀하신 이런 확진자가 있었지만 사망자가 없었던 시점에서 이미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을 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같은 아주 창의적인 이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또 광범위한 이런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는 이런 방역 시스템에 사실 초점을 좀 두었다가 지금 국제사회는 오히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한국인들의 어떤 시민들의 태도, 네. 또 남다른 참여의식 여기 사실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역량이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이런 토양이 내재된 어떤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아주 봐야 할 이번 오늘 토론의 주제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국난을 닥쳤을 때 감응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역량은 DNA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었죠. 우리가 멀게는 임진왜란 때의 이런 시민들의 참여 의병이라든지 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라든지 또 아니면은 조금 더 가깝게는 이런 98년 IMF 때 근무오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태안의 앞바다의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 때 아마 120만 명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던 여기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나라의 어떤 이 특이한 민족성 여기에 상당한 궁금증, 물음표를 가졌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것은 역량
역량이 아닌 어떤 DNA에 내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쓰고 하는 이 언어에서도 사실은 외국인들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사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고 네, 우리 아들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다는 거죠. 너희 남편이 왜 나의 남편이냐. 그래서 이 영어에서 표현하는 위라는 표현과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다시 차이가 있고 이 나라는 것이 좀 확장된 개념의 우리성 이것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 표현된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보통 이 문화적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축적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 시민의식의 그 저변에는 우리의 역사 동안 면면이 이어왔던 이런 홍익의 DNA 이것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심성 속에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왔던 우리 역사들, 네. 말씀하신 임진왜란부터 많은 우리 역사 속에서 진짜 민이 주도가 됐던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들 속에 홍익 DNA가 있었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보여준 한국인의 홍익정신, 공동체 문화의 뿌리가 무엇일까? 함께 극복하는 문화 혹은 위기 극복의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홍익인간 정신은 아주 오래전 단군이 고조선을 이제 건국하면서 채택했던 통치 이념입니다. 그런데 그 5,000년 이상 유구한 세월을 뛰어넘어서 21세기 지금 정보통신 시대인 지금에 있어서 남과 북 모두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남한은 홍익정신을 이제 교육 이념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매년 개천절 때 이렇게 개천절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정신적 정통성 기원으로 삼고 있는 이런 현상이 어제 생각하면 너무 경이롭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학이 좀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이론이 있는데 스위스의 그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의 네네. 집단 무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홍익인간 정신은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은 단순한 통치 이념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다 같이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며 품었던 어떤 민족의 첫마음, 어떤 영혼, 어떤 사상 이런 거였고 또 고조선이 널리 이롭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을 삶의 철학으로 살면서 조화 상생의 이제 문화를 2000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실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한민족은 어떤 집단 무의식으로 선조들의 이러한 과거와 이렇게 전통에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융의 이런 집단 무의식 이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그 많은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끊임없이 문화 침투를 당하면서도 국가적 재난이나 이런 위기에 국민들의 홍익 DNA가 이제 깨어나면서 모두 힘을 합쳐서 그 이를 극복해온 정신을 지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몽골의 어떤 침략에 맞서서 30년 전쟁이었죠. 긴 전쟁을 치르던 고려 말에 당시에 이제 고려인들은 대동 단결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단군과 고조선이었고 또 민족적 대단결을 이룬 3.1운동의
어떤 정신적 배경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배달 민족이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의 의지로서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적 위기에 국민들이 이제 의병처럼 일어나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이제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을 본 이제 모든 전 지구인들이 놀라워하면서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말할 때 네. 그런 외국인 기자에게 우리 한국 문화의 저력은 홍익인과 이하세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건국 철학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의 심성 속에 홍익 정신이 정말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칼륨의 이야기처럼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발현되는 것이 정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대안은 어떤 것인지 정현 교수님께 뇌교육 차원에서 함께 설명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수 공통 감염병. 네, 인수 이렇게, 공통 감염병. 네. 인수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같이 감염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메르스는 낙타 이렇게 평상시 인류와 어떤 좀 접촉이 드문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근데 그 서식지 파괴를 했던 것은 결국은 인류의 어떤 그 도시 문명의 확산이 결국은 평소 접하지 않았던 동물들의 서식지로부터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생존이었겠죠. 그래서 이 박쥐 안에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가 계속 좀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숙주를 찾아서 떠나왔던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런 물질 문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코로나19는 얼마든지 더 빠른 주기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우리에게 코로나19에 단순히 좀 이런 의료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치료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인류의 도시 문명의 물질 문명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물음과 답 이것에 우리가 좀 고민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또 뇌교육 융합학과 교수로 있어서 인간의 어떤 뇌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인간의 뇌는 가장 위대한 창조성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든 것도 결국은 우리 뇌의 창조성이었고요. 당면한 위기의 해결도 결국은 이 창조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물은 유전자대로 살고 인간은 유전자를 벗어나고자 한다. 네. 우리가 동물들은 아래쪽 하위 동물들은 태어나서 이제 걷고 뛰고 또 성인만큼 뇌를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고등의식 기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태어나서 1년을 이렇게 기어야 되죠. 기어야 설 수 있고 서야 걸을 수 있고 걸어야 뛸 수 있고 그래서 이 성인 뇌까지 커지는 데 12년이 걸립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이 전두엽하고 공사하는 접점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이것이 또 한 2, 3년 걸리죠.
그 우리 생애 동안 약 15년 가까이를 성인 뇌만큼 가는데 이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적 기제를 거의 그대로 빠르게 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그 발달 과정은 늦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뇌의 창조성 발현, 그걸로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의 역사 동안 가장 끄트머리에 나왔던 인류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불과 짧은 시간에 다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그 폐해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죠. 그래서 석학들은 두 가지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우리가 물질 문명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AI, 인공지능과 공존할 인류 첫 세대의 출현, 또 지구 생태계 위협에 평생을 시달릴 첫 세대의 출현.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유전과 환경의 조합에서 인간은 이 환경과의 공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창조적 기제를 갖고 있는 뇌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뇌교육학과에 있다 보니까 질문을 가끔 하거든요. 뇌교육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뇌교육은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를 만드는 뇌 융합 학문이기도 하고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먼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지금은 좋은 뇌를 만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뇌를 만드는 이 지혜와 해안이 우리 선조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고 했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었던 우리 선조들의 천지인 정신이라든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처럼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는 이런 수승항항의 원리를 그대로 인체에 적용했던 이런 심신쌍수의 어떤 이런 수행 문화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오늘날 이 뇌교육의 아주 토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똑똑한 뇌가 조금 필요하지 않고 좋은 뇌를 만드는 이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의미를 조금 코로나19에서 다 같이 봤으면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민족에게 내려오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홍익정신, 참 이런 우리의 전통이 인간 뇌의 창조성을 건강하게 발현하는 그런 또 힘이 되는 그런 중요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로 또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인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대에 똑똑한 뇌가 아닌 좋은 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좋은 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뇌교육이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금혜 이사님께서 국토교통부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최초 국토부 여성기관장이 되신 아주 입지전적인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 현재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처로 주목받는 또 질병관리본부 정홍경 본부장님과 고등학교 동문이고 또 얼마 전에 후배들과 함께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평소 홍익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에 IMF 때 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금모기 운동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렇게 손에 낀 반지며 이제 장력에 넣어둔 목걸이며 다 내놓으시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앞장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내놓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시어머님은 의병이시네요. 네. 시어머니는 이제 홍익정신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지만 나라가 이제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한 순수한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한민족에게는 정말 홍익 DNA가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홍익 정신이 자동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공직에 한 41년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근무 당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이제 최초로 갈등관리기획단이 만들어졌었고 제가 이제 사무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택시 노조, 버스 노조, 화물연대 또 막 여러 가지 노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을 풀고 상생 대안을 좀 찾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현장을 굉장히 누비고 다녔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아카데미를 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정책 대안으로서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판단 기준을 홍익에 두고 이제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 대안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찾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 최초의 여성 기관장이라는 이제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네. 정년 퇴직하면서는 녹조근조 훈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41년 이제 공직 생활에서 이렇게 홍익을 실천한 어떤 그 작은 보상 같아서 굉장히 네. 감사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홍익 공무원이셨네요. 네. 이제는 공무원에서 NGO 활동가가 되어서 이제 국학원 대외협력이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국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TV에 얼굴 많이 나오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여고 후배입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위기에 대비해서 미리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침착하고 투명하게 이제 뚜벅이처럼 전문가적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가족이 아플 때 정성껏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쏟는 게 이제 느껴지고 또 이렇게 전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성이 바르고 또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지구촌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 멋진 후배가 너무 이제 자랑스럽고요. 이것이야말로 홍익 리더십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나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의료진 모두가 홍익 리더이시고 나라를 구하는 의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박금혜 박사님은 걸어다니시는 홍익 박사신 것 같습니다. 네, 21세기 문화의 시대,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대담이 열리고 있는 이곳이 천안에 자리한 한민족 전통문화의 전당인 국학원이라 더욱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과 매년 이곳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19 이전에 그 문화의 지금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네네. 네, 다들 아시는 이 방탄소년단 BTS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한글로 노래를 부르고 네. 외국인들이 그 한글을 자기 나라 언어의 발음 기호로 적고 이 한글에 대한 이런 그 강사 자격을 따려고 해외 교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글의 5개 강구가 전 세계 랜드마크에 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있기 전에 바로 또 영화 기생충이 작년에 칸 영화제에 이어서 이 92년 역사의 아카데미를 거머쥐었거든요. 네. 이 영국의 BBC가 이런 코리아를 보고 21세기에 떠오르는 문화 강국 이렇게 사실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19로 한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토양에 주목하는 이 시점에 이런 한류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사실 좀 짚어보는 게 이곳 국학원에서 이런 토론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국학원 본원 입구에 있는 이 국학원의 이 방향을 담고 있는 그 글귀를 보면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류의 미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매 학기 그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국학원을 방문을 하는데 이 사이버대 학생들이라면 모두 공통으로 들어야 되는 교양 필수 과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BTS 멤버들도 들었겠죠. 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제목으로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설어 하는데요. 이것은 20세기를 한국인으로 살아왔다면 21세기는 이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한국,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 한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해안을 좀 더 우리 한민족의 어떤 원형의 자산에서 찾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대한 질문과 답을 좀 스스로 찾아보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 이제 국학원, 여기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류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이거 국학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좋습니다. 국학원을 꼭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익정신이 우리나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번갈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금혜 박사님.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그 지구촌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의 첨단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뛰어난 선진 우리 민주 시민의식, 이렇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이런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우리 미래를 생각을 하면 이제 분단을 넘어 통일에 대한 담론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업화와 이런 민주화를 성공을 해서 역량이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요.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70년이 지나도록 이념이 대립된 상태에서 서로 총우리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계 정신 지도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넘어가야 될 큰 산이기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을 하고 통일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는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시작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홍익인간 사상으로 평화적인 또 방식으로 공존 공용의 홍익통일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경우, 이건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구촌의 지구 그 조화와 상생이라는 진정한 평화 공동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제 내가 원하는 어록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인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올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장례 교수님. 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울림이 이 국학원에서 또 이렇게 낭독을 네. 해주시니까 네, 더욱더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 유엔을 비롯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런 한국을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은 20세기 한국이 걸어온 길이다. 네, 네. 네, 이 문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그렇게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문구인데요. 네, 네, 그 실제로 이제 유엔의 회원국 195개국 중에 대다수가 이제 이런 한국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그 53년도가 1인당 소득이 53달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불과 한 3, 40년 만에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우리가 작년에 35시 클럽의 7번째 가입 국가입니다. 네, 5천만 국민 이상 나라의 1인당 소득 3만 불. 이 세계에서 7번째 가입 국가. 네, 또 우리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유일한 또 20세기. 네, 또 산업화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국가. 여러 가지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던 이제 그것이 담겨 있는 국제사회 인식인데요. 조금만 더 이제 들여다보면 왜 20세기 한국일까 하는 조금 물음표가 들기도 합니다. 왜 21세기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자산이 20세기 한국이어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 한국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그 지점이 그 일본의 어떤 이 전쟁, 식민지에 대한 이런 위험했던 시절, 그 다음에 또 6.25 남북한의 이런 이데올로기에 또 양쪽이 극한을 달렸던 이런 시절들, 또 민주화의 어떤 아주 성취, 산업화의 비약적인 도약, 이런 것들만 비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예전에 뭐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도 네, 이 처절했던 조선 구한말의 이런 역사적 배경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 그 킹덤 시리즈가 넷플릭스를 타고 막 네,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또 한국형 좀비, 이게 아주 화제가 되는 그 배경도 조금은 아쉽게도 조선입니다. 그것도 피폐했던 조선의 역사이죠.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이 역사적 배경 중에 조선 이전의 역사는 사실 알려져 있지 크게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되는 게 20세기 이전의 코리아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화들, 토양들 조금 더 드러내도 좋을 만한, 이왕이면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원형의 자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21세기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자산은 반만년의 한민족 정신문화의 유산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이 코로나19로 좀 우리가 최근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냐면 20세기 한국인으로 살았다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구촌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이라는 어떤 경험,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의식의 확장성,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지만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지구 시민이기도 하구나 라는 확장성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학원에 아까 적혀있는 이 국학원의 방향성,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홍익 DNA를 깨우기만 한다면 이 홍익 정신의 철학이 지구를 포용할 수 있는 지구 시민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국학원 또 설립자이신 이성원 총장님께서 이미 그렇게 딱 문구를 새긴 이것이 저는 너무나 와닿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구와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21세기 한국의 자산은 20세기 한국이다 해서 이제 말씀처럼
21세기 한국인의 자산은 반만년 한민족의 문화유산이다. 네, 이제 새로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코로나19와 한국의 홍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바탕은 바로 홍익정신, 홍익철학, 그리고 공동체 문화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패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한국의 홍익 리더십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43회 국학원 학술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99회 국민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